한국인 여성이 입국 심사대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 2위로 알려진 한국 여권의 명성이 무색하게 입국 심사관은 그녀에게 마치 신문하듯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냅니다. 최근 특히 한국인들에게 더욱 까다롭고 예민해진 미국 입국 심사 절차.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입국 심사관 레이나라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카고는 저에게 다양한 문화의 보물 상자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폴란드 델리, 멕시칸 식료품점, 그리고 한인마트가 어우러져 있었죠. 매일 등교할 때마다 다른 나라의 향신료 향기를 맡으며 자란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인생의 전환점은 10살 때 한국 방문이었어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저 레이나가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의 설렘이란 화려한 단청과 웅장한 궁궐 건물들 사이를 거닐면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한복의 고운 비단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느낌과 전통, 한옥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짤랑거리는 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서하은을 만났어요. 하은이는 제게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살아있는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은이의 어머님이 담그신 김치의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그 맛은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었죠. 주말마다 하은이네 집에 가서 함께 떡볶이를 만들고 케이팝을 들으며 춤을 추던 시간들은 제 청소년기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하은이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나눈 대화들이에요. 처음에는 서툴게 안녕하세요를 발음하던 제가 점점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 존댓말 문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나이와 지위에 따른 존중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매력적이었거든요. 하은이는 제게 한국의 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그 따뜻한 마음. 한국인들의 정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우리는 방과 후에 자주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았는데 그때마다 하은이가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드라마 속 장면 하나하나가 제게는 살아있는 문화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 제 정체성을 형성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한국 문화는 제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을 먹을 때면 하은이네 집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떠오르고 한복을 볼 때면 경복궁에서의 그 특별했던 순간이 생각나요. 이런 경험들이 제가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시카고의 한인타운을 오가며 자란 저는 문화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의상이나 음식만이 아니라는 걸 어린 나이에 깨달을 수 있었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달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다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심을 가지게 된 것은 모두 이런 소중한 경험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제가 나중에 입국심사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카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국제관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만 해도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했던 건 제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1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특히 문화인류학 수업이 저를 매료시켰는데 교수님께서 각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설명해 주실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죠.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경험을 레포트로 작성했을 때 교수님께서 극찬해 주신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진로 박람회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전직 입국심사관이셨던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은 30년 넘게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근무하셨다고 해요. 앤더슨 씨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매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직업이라니.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앤더슨 씨가 들려주신 한 한국 유학생의 이야기였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 그 학생이 입국심사대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앤더슨 씨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가며 천천히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 학생이 나중에 졸업할 때 다시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입국심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한국어 실력과 문화적 이해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하은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친절한 입국심사관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다며
적극 지지해 주었답니다. 3학년 때는 국토안보학과의 수업도 몇 개 듣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즐거웠죠. 여권 위조를 발견하는 방법부터 출입국 관련 법률까지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교수님들도 제가 이중언어 구사자라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죠. 방학 때는 시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비록 행정보조 업무가 대부분이었지만 실제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죠. 특히 한국인 민원인들이 오시면 제가 통역을 도와드렸는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고마워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 저는 드디어 제 진로를 확실히 정했어요. 입국심사관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은이는 매일같이 응원 문자를 보내줬고 부모님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시험 준비는 정말 힘들었지만 언젠가 제가 누군가의 미국 방문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심사관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문화적 가교가 되겠다고요. 앤더슨 씨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했답니다. 드디어 오헤어 국제공항 입국심사관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새 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첫 근무는 아침 6시 시작이었는데 전날 밤부터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답니다. 제 첫 입국 심사는 한국에서 온 가족이었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오시는데 제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더니 다들 놀라시면서도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자녀분들이 미국 대학교 입학을 위해 오신 거였는데 저는 제 경험을 살려 간단한 학교생활 팁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실수도 많았죠. 한 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깜빡한 적도 있었고 너무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선배님께 시간 관리를 지적받기도 했어요. 그래도 김 선배님이 레이나, 내 마음은 알겠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도 친절한 거야 라고 조언해 주셔서 많이 배웠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에서 오신 할머님 한 분이에요. 영어를 전혀 못하셔서 입국장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던 분을 제가 도와드렸는데 손주분 만나러 오신 거였어요. 할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강아지 같다고 하시면서 주머니에서 알사탕을 꺼내주시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공항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복잡한 비자 문제로 당황하신 유학생들, 비즈니스 미팅으로 바쁘신 회사원분들, 처음 미국에 오시는 관광객분들, 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찼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입국심사관은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첫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래서 더욱 따뜻한 미소와 전문성을 갖추려 노력했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입국심사대가 이제는 제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활주로의 풍경은 여전히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편안하게 느껴졌죠. 이곳에서 저는 문화적 다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요즘 제 업무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BTS와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특히 K-팝 콘서트나 한국 문화 행사 기간이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시카고를 찾아오시죠. 어느 날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 외국인 소녀가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보러 왔다며 설레는 표정으로 입국심사대에 섰는데 저도 모르게 보라해요라고 인사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서로 웃으면서 잠깐 팬심을 나누는 사이에도 절차는 정확하게 지켰답니다. 하지만 즐거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류 열풍을 틈타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시도도 늘어났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교하게 위조된 한국 여권을 발견한 거였어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들과 함께 한류 관련 위조 문서 식별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답니다. 동료 심사관 에밀리는 저에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달라고 하고 제임스 선배는 가끔 절 붙잡고 한국어를 배우곤 해요. 덕분에 저희 심사대는 더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죠. 한국 문화가 이렇게 직장에서도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우리 팀은 이제 한류 팬들을 위한 특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어요. 콘서트 티켓이나 팬미팅 초대장 확인 절차를 표준화하고 한국어 영어 안내문도 새로 제작했죠. 작은 변화였지만 입국하시는 분들이 한결 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어느덧 저는 단순한 입국심사관이 아닌 오헤어 공항의 문화 가교로 불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시작했던 한국어 영어 통역 봉사단에 이제는 10명의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죠.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데 특히 에밀리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배우고 나서부터 매일 연습한다며 승객들에게 써보고 있답니다. 우리 봉사단의 가장 큰 성과는 따뜻한 첫인상 프로젝트예요. 입국 심사 시 기본적인 인사말을 승객의 모국어로 건네는 거죠. 안녕하세요. 곧 만나요. 환영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이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몰라요. 특히 한국에서 오신 어르신들은 제가 한국어로 인사드리면 아이고 반갑다 하시면서 금세 긴장을 푸시곤 해요. 제가 특별히 자랑스러워하는 건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디어였는데 공항 관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실현될 수 있었죠. 전자 안내판에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정보가 표시되니 길 잃은 승객들이 크게 줄었어요. 얼마 전에는 한 할머니께서 이제는 손주 안 데리고 와도 길 찾을 수 있겠어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였던 하은이가 얼마 전에 딸 미나와 함께 시카고에 왔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어라고 하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옛날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 애쓸 때 늘 응원해줬던 하은이가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미나는 저를 보고 레이나 이모라고 부르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사이에서 정말 의미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요즘은 신입 심사관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김 선배님이 내가 가진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냈죠.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멘토링하던 신입 심사관 제시카가 처음으로 혼자 한국인 가족을 응대했는데 제가 가르쳐준 대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 인사에 승객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날 제시카가 레이나, 이제 알겠어요. 왜 이게 중요한지라고 말하는 걸 듣고 제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공항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던 입국 심사대가 이제는 좀 더 따뜻하고 친근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다른 터미널의 심사관들도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공항에서도 문의가 올 정도랍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출근길에 제 모습을 보며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의 첫 미국 방문이 조금 더 따뜻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요. 그리고 그날 하은이가 해줬던 말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되죠.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저도 조금씩 믿게 되었으니까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제가 처음 이곳 오헤어 공항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 두 번째 집이 된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공항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종이 서류만 검토하던 것이 이제는 생체인식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AI 통역기기도 도입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전히 믿는 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대체할 순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5년 전 제가 처음 심사했던 한국 유학생 가족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그분들의 아들이 하버드 의대 교수가 되어 돌아오는 거였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는 그때 그 친절한 말 한마디가 우리 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때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신입 심사관들을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젊은 동료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는 단순한 심사관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과 희망을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요. 기술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큼은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하은이의 딸 미나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미나가 이모처럼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걸어온 길이 작은 영향력이나마 미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뿌듯했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제가 가진 문화적 이해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두 문화 사이에서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설렘을 안고 출근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꿈들을 맞이하게 될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여정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